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4 로그 함수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다 알고 있겠지만 역함수 관계에 있죠. 바로 역함수 관계는 y 꼴 x에 대한 대칭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y 꼴 a의 x제곱 그래프인 바로 지수 함수 그래프, 즉 이 증가 함수가 있을 때 y 꼴 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또한 감소함수, 즉 밑이 0과 1 사이인 감소함수의 지수함수 그래프를 y 꼴 x와 바로 대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우리 로그와 로그 함수 그래프와 지수 함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겠죠. 바로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등장할 때 문제에서 항상 역함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적분에 나오는 이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는 절대로 y 꼴 x와 바로 만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만나게 하려면 조금 이 밑이 조금 특별한 숫자 인데, 자, 그런 경우는 그냥 밑을 숨겨두고 그냥 이렇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만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밑이 2나 3이나 4인 이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절대로 y 꼴 x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소함수일 때는 무조건 어디에서 y 꼴 x에서 만나게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함수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볼 때 역함수를 구하는 기본은 x와 y의 무엇을 자리를 바꾸어 주면 되죠. 왜 자리를 바꾸나요? 바로 y 꼴 x 대칭이니까 y 꼴 x 대칭은 x와 y를 자리를 바꾸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지수 y는 어떻게? 바로 로그 한 번 미천 영원한 미치잖아요. 그죠? 2분의 1에 바로 무엇이 된다? x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를 지수 함수로 바꿀 때 바로 x와 y를 자리를 바꾸어주면 x는 로그 3의 y가 되겠죠. 자, 따라서 진수 y는 바로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3을 밑으로 두고 이 x를 밑의 어깨너머에 살짝 올려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된다? 바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데, 자, 보세요. 원래 지수 함수가 a가 1보다 클 때 정가함수잖아요. 정가함수면 자, 그 역함수도 무슨 함수가 된다? 정가함수가 되는 거고, 원래 함수, 지수함수가 감소함수이면 그 역함수인 로그함수도 바로 무슨 함수가 된다? 바로 감소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역함수라고 해서 정가함수면 감소함수가 되고, 감소함수면 정가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정가하면 계속 정가, 감소일 때도 역함수는 감소함수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역함수는 바로 y 꼴 x 대칭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들은 정가함수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반드시 1대1 대응이라는 것, 맞죠?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정의역에서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81번입니다. fx가 로그 2의 x입니다. 바로 밑이 2니까 정가함수가 되겠네요. 그럴 때 다음 함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F1은요, 여러분들, 로그에서 진수가 1이면 그대로 얼마 됩니까? 0이죠. 그죠? 따라서 1,0을 지난다. 이 1,0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로그 함수에 바로 반드시 지나는 기본형에서 반드시 지나는 정점이라고 이야기했죠. 지수 함수는 0,1이잖아요. 그죠? 로그 함수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F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니까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x 값이 얼마일 때? 2일 때 바로 이 로그 함수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F4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로그 자, 2의 4분의 1인데 4분의 1은 어떻게 되죠?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둘 수가 있나요? 자, 따라서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의 로그 2의 2가 1이니까 바로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즉, x가 얼마일 때?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는 y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배울 때, 자, 밑이 2인데, 밑이 1보다 큰 숫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수가 마찬가지로 1보다 큰 숫자면 이 로그 값은 양수가 되겠지만, 자, 밑이 2가 되는데, 진수가 바로 1보다 작은 3분의 1 같은 거 나오면 얘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이 값은 바로 뭐가 된다? 음수가 되는 거죠. 그걸 그래프로 확인해 봐도 1보다 큰 값일 때, 진수가 1보다 큰 값일 때는 바로 로그의 함수값이 x축 위에 그려지니까 항상 양수가 되고, 자, 진수가 0과 1 사이가 돼버리면 이 그래프 자체가 x축 아래에 그려지니까 항상 그 값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다음은 로그 8, F8과 F16인데, 자, F8은 로그 2에 8이 되고요. 곱하기, 자, 로그 2에 얼마 됩니까? 16이 되겠네. 그죠? 1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8은 무엇으로 고칠 수가 있나요? 바로 2의 세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고요. 16은 뭐로 고칠 수 있나요? 16이 2의 4제곱인데 역수를 취했으니까 바로 2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로그 성질에 의하여 3이 떨어지고 로그 2의 2는 1이겠네요.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떨어지면서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밑이 2잖아요. 밑이 2면 2의 친척들 2, 4, 8, 16 아니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모두 다 2의 친척들에 의하여 바로 쉽게 여러분들이 로그 값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fx가 로그 3분의 1의 x제곱이죠. 자, 감소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1은 어떻게 되죠? 로그 3분의 1의 바로 1이니까 진수가 1이면 0이죠. 따라서 감소 함수 그래프도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난다? 1,0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은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사실 이 로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로그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된다면 마이너스 1이 밑에 있는 이 지수는 앞으로 나오면 분모 자리에 가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로그 3의 x 제곱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y꼴 로그 3의 x 이 그래프와 바로 y꼴 로그 3분의 1의 x 그래프 즉 정가함수와 감소함수는 이 자체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 마이너스가 붙인 거와 똑같으니까 그 말은 y가 마이너스 y가 돼서 마이너스가 이항했는 거로 봐도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무슨 축 대칭 그래프가 되겠다? x축 대칭 그래프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F27분의 1은요, 자, 3분의 1에, 27분의 1은 3분의 1의 세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죠. 따라서 3이 떨어지면 바로 3 로그 3분의 1의 3분의 1은 1이니까 바로 3이 되겠네요. 여기가 만약에 x값이 27분의 1이라면 그때의 로그 값은 바로 3으로서 양수값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밑도 0과 1 사이의 숫자, 진수도 0과 1 사이의 숫자니까 바로 그 로그 값은 양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이 둘 다 1보다 크거나 밑과 진수가 둘 다 1보다 크거나 둘 다 0과 1 사이면 항상 양수고 두 개 중에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0과 1 사이가 되면 항상 음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F 루트 3입니다. 자, 루트 3은 로그 3분의 1에, 자,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한 3분의 1도 무엇으로 고치면 되겠다?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고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즉, 루트 3은 1보다는 조금 큰 숫자, 큰 숫자. 자, x가 루트 3일 때 y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F9에서 F9분의 1을 빼라고 했는데, 자, 로그 3분의 1의 9에서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의 9분의 1을 우리가 빼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로그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9는 3의 2제곱 되겠죠. 자, 로그의 바로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얘도 사실 3분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고칠 수도 있지만, 지금 얘는 그냥 3분의 1이고,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으로 고쳐도 되겠죠. 그럼 얘는 2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2가 나오면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이 1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최종 바로 함수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 알 수 있겠네. 아시겠죠? 389번입니다. 자, y꼴 로그 3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합니다. 자,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요. 자, 항상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이 아니라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우리가 정의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죠. 즉,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치역은 그래프를 보다시피 y 값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주 작을 수도 있고 계속 증가는 천천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점 3,0을 지원합니까? 바로 x절편, 바로 정점인 3,0이 아니고 진수가 1일 때 바로 이 로그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1,0이 정점이 되면 1,0을 지나겠네요. 그리고 점근선은 바로 y축 x 이퀄 0이 맞죠. 그래서 점근선을 체크할 때 로그 함수의 점근선을 빠르게 체크하는 방법은 진수를 무엇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값이다. 진수를 0으로 만든 x값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이 3이니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따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리엄과 리얼과 미엄 세 가지만 옳은 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390번입니다. 로그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 수의 대수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자, 로그 함수는 밑이 1보다 크면 정가 함수가 되고, 즉, 이 로그 함수의 밑을 a라고 한다면 1보다 크면 정가 함수고, 밑이 바로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 함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감수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y값도 커진다는 뜻이고 감소함수는 자 x값이 커질수록 커질수록 저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90번은 밑이 2분의 1로서 바로 감소함수네요. 감소함수는 진수가 커지면 더 작아지죠. 그럼 3분의 1과 4분의 1은 누가 큽니까? 바로 3분의 1이 더 크죠. 따라서 3분의 1이 진수니까 진수가 커지면 전체는 감소함수이므로 작아지죠. 따라서
로그 2분의 1에 4분의 1이 더 크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391번은요. 밑이 4와 2가 다르네요. 그럼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2로 만들 수 있나요? 그럼 기억나나요? 밑을 루트 씌우면 진수도 루트 씌우면 된다. 기억나나요? 즉 역수 역수 맞나요? 역수 역수 루트 루트 제곱 제곱 세제곱 세제곱 그렇게 취해 줄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얘는 로그 2의 5와 같겠네요. 그러면 밑이 2로 동일하니까 정가 함수거든요. 정가 함수면 진수가 커지면 전체도 커지니까 바로 로그 2의 12가 더 크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잖아요. 자, 392번은 로그 3의 8, 로그 3의 11이네요. 밑이 3이니까 이 2라는 숫자로도 무엇으로 모든 실수는 로그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로그 3의 제곱이 되니까 9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따라서 밑이 3인 정가함수이니까 가장 크려면 진수가 크면 되겠죠. 따라서 로그 3의 8보다는 누가 커야 되고 로그 3의 9, 즉 2가 커야 되고 2보다는 바로 로그 3의 11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 밑이 1보다 크면요. x 값이 점점 커질수록 y 값은 따라 커지고 밑이 0과 1 사이면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은 점점점 감소하는 감소함수가 되니까 자 밑만 같게 만들어 준다면 진수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자, 여기에 진수가 밑이 16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무엇으로 감소함수 형태로 나타났는데 자, 4분의 1은 또 사실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16분의 1은 또 4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4분의 1로 만들려면 루트와 루트를 취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루트 16분의 1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이 되고 루트 82는 9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로그 4분의 1에 루트 5인데 이 앞에 있는 2는 진수의 지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루트 5의 제곱은 5라고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이 마이너스 1은 자, 자, 밑이 4분의 1일 때 진수도 4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위로 올리면 자, 마이너스 1제곱이 되어서 얘는 로그 4분의 1에 4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가 되니까 4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자, 밑이 4분의 1로 감소함수죠. 그러면 밑이 작을수록 더 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밑이 가장 큰 게 9가 되니까 가장 작은 수는 로그 16분의 1에 81이 되고요. 그 다음은 2배의 로그 4분의 1에 루트 5가 되면서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소함수이니까 진수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겠죠. 그죠? 아시겠죠? 394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y꼴 로그 a의 x제곱의 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다고 하면 자, 그러면 로그 함수가 x 값이 커질수록 점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 밑은 바로 1보다 크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다음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진수 x를 무엇으로? 마이너스 x로 바꾸었으니까 이 원래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된다?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바로 y축 대칭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y축 대칭을 하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렸지만, 자, 이 로그 함수의 진수 조건을 체크해 보면, 이 마이너스 x가 바로 뭐다?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는 0보다 작은 범위가 바로 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기본은 x가 이 진수가 0보다 큰 게 바로 정의역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x가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바로 정의역은 x가 0보다 작아지고 또한 로그 함수에서는 점근선이 또 있으니까 점근선은요 항상 진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바로 점근선이 되니까 마이너스 x가 0이니까 점근선은 바로 x 이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그래프의 점근선은 바로 y축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x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죠? x-1이 들어왔으니까 바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바로 1만큼 뭐한 그래프가 되겠다?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이니까 여기가 2라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우리가 2,0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평행 이동하면 누구도 따라 움직이면 됩니까? x축으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바로 점근선도 따라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이 그래프의 저기역을 찾을 때는 바로 진수가 얼마보다 크다? 0보다 커야 되니까 정의역은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려주고 점근선을 구할 때는 바로 진수가 0이 되는 x값이니까 바로 점근선은 x 이꼴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그림을 예쁘게 그려보면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즉, 이 1,0은 어디로 왔다? 2,0으로 오면서 점근선이 얼마가 되어버렸다? 원래 x 이꼴 여기 y축에서 x 이꼴 1로 바뀌었죠. 그래서 점과 함수가 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진화하는 정점은 2,0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396번은요.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도 했는데, 자, 지수함수 기억나나요? y 만약에 3 곱하기 2의 x제곱. 이 지수 덩어리에다가 실수배를 했죠. 그러면 모든 실수는 로그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 3을 2의 로그 2의 3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밑이 2로 통일이 되었으니까 지수끼리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따라서 바로 지수 함수에서 실수배한 것은 바로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관계죠. 즉,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에서는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결과가 되는데 자, 로그 함수에서는요, 이 진수가 AX니까 얘는 로그 성질에 의하여 로그 A의 A 플러스 로그 A의 X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다시 적어보면 로그 A의 X를 먼저 적어보면 로그 A의 A는 얼마가 되어서 1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므로 X의 실수배를 한 결과가 바로 뭐가 된다?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수함수에서의 실수배는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결과지만 로그 함수에서 진수 X에다가 실수배 한 것은 바로 뭐다? 바로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역은 A의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X가 0보다 큰 거고요. 자, 점근선은 진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니까 AX가 0이니까 X는 A분의 0. A분의 0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분자가 0이니까 바로 이 분수값은 0이 되어서
점근선이 0이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조금 전에 395번에서 자, 로그 함수를 x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점근선도 따라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 로그 함수를 y축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해 봤자 점근선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로그 A의 AX 그래프는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니까 점것은 또한 Y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X축과의 교점은 바로 Y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진수가 얼마 되는 1이 되는 X값이죠. 따라서 X는 A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이 A분의 1이 되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397번을 볼 때는요. 자, 로그 A의 X분의 1인데 X분의 1이 바로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그래프의 정의역을 따질 때는요, 우리가 바꾸어 놓은 이 식을 가지고 정의역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문제에 인쇄된 바로 이 x분의 1을 가지고 정의역을 따져야 되죠. 따라서 x분의 1이 0보다 큰 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정의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분의 1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분자가 양수이니까 바로 분모도 양수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x가 0보다 크다가 바로 무엇이 되고 바로 정의역이 되고 점근선은 바로 진수를 바로 0으로 만드는 x값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진수를 0으로 만드는 x값 이게 지금 여기에서 0이 되나요? 분모는 어떻게 씁니까? x가 양수잖아요. 그죠? 자, 0으로 지금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로그 A의 X 그래프를 사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놨다는 말은 Y의 마이너스 Y, 여기 Y의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이항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원래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한 거다? X축 대칭한 거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X축 대칭해봤자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 자체를 X축으로 대칭한다는 말이 바로 무엇이 된다?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므로 점근선 또한 무엇이 된다? X 이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분모에는 0이 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할 수가 없고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그래프 상으로 판단해 보면 바로 점근선의 x 이꼴 0이 되어서 이 그래프는 바로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 또한 바로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이렇게 감소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다시 생각해 보면요. 여기 x에 마이너스 1제곱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이 마이너스를 여기에 밑에다가 올려보면 a에 마이너스 1제곱 x 이렇게 올려도 되겠죠. 그럼 얘는 로그 a분의 1의 x가 되겠죠. 근데 a가 원래 1보다 크니까 a분의 1은 1보다 작아야 되고 그런데 미수니까 a는 항상 0보다 크죠. 따라서 감소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98번입니다. 자, y꼴 로그 3의 x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또 정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 로그 3의 x제곱 그래프를 가지고 그릴 때 첫 번째는 이 x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죠? x 플러스 1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뭐 한 게 되겠다? 평행 이동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정의역은 우리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고 했죠. 바로 이 진수가 바로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바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바로 이 진수를 무엇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값이니까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1이 되게 돼요. 사실 이제 정의역을 적으라 할 때는 무엇으로 적어줘야 됩니까? 집합으로 적어줘야 되니까 x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 뭐 아니면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평행 이동을 하면 그래프의 개형은 바뀌지 않잖아요. 원래 이 점선이 y 로그 3의 x일 때 바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1,0이 바로 어디로 오겠다? 바로 0,0으로 오고 원래 바로 점근선은 y축 x 이퀄 0인데 얘도 한 칸 움직임으로써 왼쪽으로 하나 움직임으로써 x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니 바로 정의역도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원래 함수가 정가의 함수였는데 평행 이동을 해도 바로 무엇이다? 정가 함수가 되면서 점근선 또한 x축으로 평행 이동했으므로 바로 점근선 또한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로그 3x 뒤에다가 무엇이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y축으로 평행 이동이죠.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습니까? 정의역은 이 진수 x가 0보다 크면 되겠죠. 따라서 정의역은 바로 x가 0보다 크다가 되겠고 점근수는 바로 진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니까 x 이퀄 0이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y축으로 로그 함수가 평행이동할 때는 바로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점근수는 원래 로그 3의 x와 어떻다? 점근수는 똑같이 y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은 바뀌겠습니까? 바로 이 x절편은 바뀌겠죠. 자, x절편은 y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y를 0으로 만든다는 말은 로그 3의 x가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2가 되면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3의 제곱 바로 9가 바로 x절편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40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00번은 어떻게 해석할래요? 먼저 로그 3x가 무엇으로 마이너스 로그 3x로 되었으니까 일단은 이 마이너스는 y 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다음에 뭐가 되었다? 바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는 말은 바로 x축 대칭을 했다는 말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공분위에 플러스 2가 되었으니까 바로 어느 축으로? Y축으로 이만큼 뭘 하게 되었다? 평행 이동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정의역은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x가 0보다 큰 게 바로 정의역이 되고 자 그리고 점근선은 바로 진수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x 이퀄 0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 우리가 로그 3의 x 그래프는 이 그래프죠. 자, 얘를 x축 대칭하면 무슨 함수가 된다? 감소 함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로그 함수를 x축 대칭하면 감소 함수로 바꾸고 지수 함수는 원래 지수 함수를 y축 대칭하면 감소 함수로 바뀌겠죠. 그것을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올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y축으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점근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x 절편을 찾아보기 위해서 y 값이 0이 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로그 3의 x가 얼마 되면 되겠다? 2가 되면 된다는 거죠. 로그 3의 x가 이게 2항했으니까 따라서 x는 3의 제곱 9가 바로
x 절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40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은 복잡하지만 여기를 마이너스 로그 3의 이 진수를 마이너스로 잠시 묶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볼까요? 바로 x도 부호가 바뀌고 y도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y, x 자리에 바로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은 먼저 무슨 대칭했다? 원점 대칭을 했다는 말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x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나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다는 말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래 y꼴 로그 3의 x 그래프가 있는데, 원점 대칭을 한다 그랬죠. 원점 대칭을 바로 하기 힘든 사람들은 이 그래프를 먼저 x축 대칭한 다음에, 이렇게 x축 대칭한 다음에, 다시 무슨 축 대칭해라? Y축 대칭하면 요렇게 되겠죠. 요게 바로 원점 대칭했는 결과죠.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대칭해도 되고 아니면 Y축 대칭을 한 다음에 X축 대칭을 해도 되겠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왼쪽으로 한 칸 가니까 바로 이 절편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근선은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대칭을 해도 점근선은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점근선도 따라가기 때문에 x 이꼴 마이너스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점근선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정의역을 찾아보면요. 정의역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고 점근선은 어떻게 체크하면 된다? 바로 진수를 0으로 만든다. 즉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들면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1이 바로 점근선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을 어느 정도 윤곽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니까 꼭 그래프 연습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